생생경제.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시행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작이 되면은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고요. 또 상인들은 안 팔려서 울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동통신사는 이득을 보는 게 맞나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 지금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단통법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단통법의 비극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부 관료 집단과 정치권이 낳은 사생아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던 명지대 조동근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네. 뭐가 문제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제한한 거죠. 예. 네, 이것이 가장 비극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은 좀 요금 경쟁은 못하죠. 인가제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보조금 경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단통법으로 고기를 이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한을 정하고 그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공시하라고 그랬는데. 네. 너무 보조금을 공시를 작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 크게 보조금을 갖다가 공시를 하면은 네. 라이벌도 따라서 하는 거죠. 따라서 보조금만 많이 이렇게 좀 공시를 하고 별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은 누구도 네. 적극적으로 통 크게 보조금을 공시를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실상 담합은 아닌데 그렇게 네. 이제 암중모설하다 보면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 실제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30만 원이 이제 그 상한인데 아마 처음 했을 때 뭐 한 10만 원대에서 아마 보조금이 공시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자체를 상한을 둬서 막은 것이 네. 시장 경제의 어떤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범위 내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네.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보조금을 공시하는데 네.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고양이 목에 건 아니에요. 방울다는 것 같은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그 제한되는 틀이 만들어진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경쟁 뭐냐면 상대 허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공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같은 이제 그 방식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 표현이 약간 좀 거칠긴 한데 각본을 짜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효과요 면에서요. 따라갈 그러다 수밖에 보니까. 없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원래 단통법을 만든 것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누구는 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덜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이용자들, 고객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참 어려운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백화점 세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차별입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보면은 뭐 KTX도 보면 요일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 분양가도 좀 차별이 되죠. 따라서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시장 경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대로 하면은 이제 고객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지만은 모든 고객이 비싸게 그야말로 단말기를 산다면은 그거는 좋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명분에 포획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차별을 방지하고 예. 투명성을 높인다 하지만 그거는 명분일 뿐이지 이 시장 경제 어떤 근본 원리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싸게 사는 노력을 합니까? 왜 싸이를 찾아다니고 말이죠. 우리가 왜
뭐 정보를 찾아갖고 어디서 뭐를 팔까 우리가 그런 노력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네. 이거를 우리가 그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비행기 표도 같은 이코노미도 보면은 예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예. 차별을 봅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근데 이동통신 처음부터 예. 네? 이동통신사와 이 단말기 업체들이 있었던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글쎄, 그걸 왜곡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왜곡, 뭐 이게 차별 이런 단어를 쓸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즉각 받아들이면은요, 네. 자칫 획일적인 조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왜곡되고 파행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언론도 그걸 많이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네. 어떤 기업에게 어떤 그 전략적인 수단을 갖다 제안하고 결과적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산다면 그건 누굴 위한 그런 정책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그 좀 속성이랄까 또는 경쟁의 어떤 본질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교수님 이 시장이요. 이동통신 그러니까 단말기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왜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동안에 약간 좀 혼탁한 양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글쎄 이제 혼탁도 뭐냐면 결과적으로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금을 좀 경쟁하면 좋은데 네. 요금을 막아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못 쓰게 이렇게 붙들어 매면은 예. 나머지 손이 좀 과격해지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쟁 수단이 보조금을 주는 것 빼놓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급한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새벽에 줄 서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그 꼴이 뭐 좀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 기업에서 볼 때 보조금을 줘가고 고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네. 예, 교수님 보조금 얘기는 빼고요. 네.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거든요. 어디에 비해서 비싸죠? 예를 들어서 뭐 예. 성능이 좋으면 비싸고 그다음에 피처폰 같은 거는 그거는 뭐 싸고 그러겠죠. 따라서 네. 성능을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은 뭐 배기량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옵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국제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네. 같은 조건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3000cc 급에서 네. 국내 국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단말기를 사실 좀 좋은 거를 많이 쓰세요. 고객들이. 그러다 교수님은 보니까 어떤 거 쓰세요? 네? 교수님은 어떤 폰 쓰세요? 뭐 약간 뭐 프라이버시긴 한데 특정 네. 어떤 업체 이제 뭐 그렇게는 하는데 뭐 저도 이제 뭐 비교적 프리미엄급을 쓰는데 네. 대개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중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피처폰 쓰는 분들은 안 계세요. 조금. 거의 안 쓰죠. 네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피처폰으로 충분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이 네.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피처폰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연구스러우신 것 본데. 네. 근데 뭐 만약에 그분이 좀 프리미엄 글쎄 그걸 얼마나 활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능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논리 자체도 또 부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이게 부정이 드네요. 아니고요. 예. 단말기는 그게 사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가 비싸다 싸다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 따라서 옵션 따라서 다르고요. 하나 팩트는 뭐냐면은 그 S5요. 네. S5가 이제 세계에 팔리는데 네. 5나라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개 이제 그 나라에 소비되는 어떤 가중 평균을 보면은 네. 프리미엄급을 많이 쓰면은 일종의 가중 평균이니까 그게 비싸지겠죠. 그렇게 해서는 보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이 여기저기서 다른 값에 팔리느냐 아니냐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같은 물건을 그렇게 다른 가격에 팔 수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한 세상에서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새벽에 줄 설 만큼 이 굉장히 다른 가격에 샀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조금에서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빼놓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상대편을 이제 압도를 하려다 보니까 파격적 보조금을 갖다 때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매번 못하고 가끔
가끔씩 하니까 기습적으로 소비자들이 했죠. 그거를 픽업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는 건데 참 그거는 굉장히 볼품 사나운 거죠. 네.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단통법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시는 걸로 그냥 들리는데 맞나요? 글쎄 지금 사실 뭐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을 제한한 결과 네. 아까 사생활한 표현까지 하셨는데 예. 이게 시장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한 관료들이 명분에 포획된 거, 뭐 투명성 제고라든지 차별 네. 금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못 읽었어요. 그 본질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네. 않게. 예. 예를 들어서 단말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사도 사실은 손해예요. 그리고 그렇죠. 뭐 대리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제조업자도 말할 것도 없죠. 좀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런 얘기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고요. 네. 네, 따라서 우리가 좀 그 파행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숙고를 하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정부 얘기로는요. 일단 단통법을 내놨으니까 뭔가는 이익을 받는 목적대로 국민이 최대 수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요?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에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는 자유예요. 하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익을 받는지 설득이 중요한 거죠. 미래부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아니, 미래부 예. 얘기겠죠. 미래부에 네. 미래부의 어떤 뭐 그게 일단 뭐 관료의 어떤 이제 입이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부의 공식 견해로 봐주는데 예, 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네. 2%를 왜 하죠? 만약에 단통법에 대해 억울해하면은 동의하면은 2%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은 미래부는 죄송하지만은 진짜 죄송하지만 딴 세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증권사 분석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구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가해집니까? 실질적으로 네. 보조금이 그만큼 적게 나가고 마케팅이 그만큼 이제 치열하니까 예. 그 차이만큼 그대로 사실 이 통사의 이익으로 이제 챙겨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제조사의 불이익이 가고 네. 반대급 부분이 이익은 이 통사로 가는 건데 예. 그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 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 정책으로서 맞냐 그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도 이거를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은 사전에 많은 분들이 약간의 경고성, 우려를 표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밀어붙였잖아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현상을 보면 이러는데 네. 문제 뭐냐면은 정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뭐냐면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예. 뭔가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뭐 기다려보자. 뭐 국민에게 무슨 뭐 이익이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사실 지금 시행된 지 보름밖에 안 되기는 했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지해야 될까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급한 나머지 지금 뭐 잘됐다 해서 그걸 꼬투리 잡아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처음에 뚜껑 열어봤을 때 첫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데 따라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예견됐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국가 정책을 피는 걸 갖다가 뭐 두 손 갖다 흔들며 반대하는 그런 쪽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단통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제도를 유지를 한 채 여기서 좀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뭐 대안은 둘밖에 없어요. 두 개요? 폐지 자체가 무슨 뭐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옵션이 네. 일단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죠. 아니면 없애는 또 거? 하나, 예.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보조금을 이제 규제를 하는 대신에 요금 체제를 경쟁적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금 자체를 지금 인가를 하고 있어요. 미래부에서요. 예. 따라서 이제 참 그야말로 관료 집단 또는 이제 정부에서 인가권을 그를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네. 인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만약에 경쟁 모드로 네. 갖고 간다면은요. 네네.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부작용이 좋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휘발유가 비싼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사고 오래 쓰는 단말기보다도 통신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예. 지금 이제 마케팅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통사들이. 알겠습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절약되면은 네.
요금이 내려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요금 인하를 네,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경쟁을 있다는 하게 거죠. 붙여라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의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생생경제 매주 목요일은 조금 일찍 끝나지요. 4부가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권영주의 카 좋다가 방송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 생생한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권영주의 카 좋다. 안녕하세요. 국화 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모터쇼 가보셨습니까? 지난주 자동차 업계는 파리에서 열린 모터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파리 모터쇼는 116년 전에 탄생한 가장 오래된 모터쇼입니다. 100년 전 박람회가 붐을 이루던 유럽에서 박람회 꽃으로 불리며 자동차 마니아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모터쇼입니다. 그런데 왜 모터쇼에는 늘 예쁜 여성이 함께 등장할까요? 8등신 미인이 포즈를 취할 때면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플래시가 더 많이 터집니다. 여성을 앞세워 남성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당신이 이 차를 사면 미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와 함께 귀로 호사를 누려보시죠. 엔진 스타트!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점수까지 팍팍 매기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자동차 시승기의 달인 1인자, 2인자는 싫다 1인자, 로드 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 레이싱걸 피부가 더 져있었어요. 정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차입니까? 네, 요즘 국내 해외 막론하고 소형 SUV가 대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소형 SUV를 모아봤습니다. 소형 SUV가 한 5년 전에 유럽에서 떴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뜨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뜨거운
소형 SUV 배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차를 일단 불렀고요. 네. 또 그 차와 맞붙을 수 있는 라이벌을 불렀습니다. 최근에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클래스랑요. GLA. 네, 아우디 Q3. 네, 이 두 대를 붙여봤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계속 이 라디오 시승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러운 얘기들이 많이 오고. 네? 좋은 차는 너 혼자 다 타고 다니는. 맞아요. 진짜 혼자 정말 이렇게 타게 돼서 참 죄송한데 한번 같이 타러 가시죠. 뭐 네. 항상 저는 뭐 기회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그 창밖에 계시는 분이 네. 항상 니네만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조타 퀴즈도 오늘 아우디 Q3 대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 이거 관련된 걸 준비했는데 참여하시면 푸짐한 선물이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카조타 퀴즈! 오늘 라디오 시승기는 아우디 Q3와 벤츠 GLA 클래스와 같은 소형급 이것이라고 불리는 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차는 일반 승용 및 스포츠 등 여가 생활에 맞게 다목적용으로 제작된 차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1번 SUV 2번 YTN 3번 SES. SES. 참 이게 제가 좋아하던 싱어들의 이름이었어요. 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선정에서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김기범 기자는 당연히 잘 아실 테고 정연 리포터도 퀴즈 답 아시죠? 그렇죠. 힌트 날리세요. 뭐 YTN도 소형이 될 수 없고 네. 뭐 가수도 소형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역시 그렇죠. 리포터다운 힌트예요. 우리 저 정연 리포터 직접 타보니까 세계를 사로잡을 만하던가요? 뭐 사실 바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고 싶다. 예, 그렇죠. 그때 또 지갑 잠깐 열어봐야죠. 슬프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성 소비자의 눈으로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맛보기로 들어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GLA가 최근 나온 디자인이라 더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디자인만 봤을 때는 GLA를 별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과감해서 좋아요. 네. 기자님, 오늘 이 두 가지 차량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서로 맞붙는 경쟁 모델이고요.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벤츠 GLA는 좀 낮고 넓고요. 반대로 아우디 Q3는 좀 키가 껑충하고 폭이 약간 좁게 느껴지는데 SUV 같은 느낌은 Q3가 더 많이 나요. 하지만 GLA 역시 벤츠는 SUV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의 소형 SUV 비교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아우디 Q3 대 벤츠 GLA 클래스 배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외관은 뭐 지금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두 차량의 그 외관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저 정연 리포터 보시기 어땠습니까? 뭐 사실 두 차 모두 좀 작은 소형차다 보니까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낮고 작은 느낌이었고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비 같이 납작한 느낌이 있었어요. 두꺼비? 예. 두꺼비 좋아요. 두꺼비처럼. 네. 우리 저 김 기자는 어땠습니까? 그 디자인의 각 브랜드 특성이 잘 녹아 있는데요. 아우디는 Q3는 담백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다음에 GLA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군요. 그 담백하다는 표현을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네. 두 차의 차이점. 일단 엔진이라고 들었는데 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 먼저 짚을게요. 네. 공통점은 둘 다 직렬 4기통의 디젤의 터보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배기량이 약간 차이가 나서요. 지금 우리가 탄 정확한 모델 이름이 Q3 35 TDI인데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리터 2000cc 디젤이고요. GLA는 GLA 200 CDI인데 이 차는 배기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2143cc. 이게 사실 뭐 아우디가 예전에는 그 배기량 가지고 차명을 쓰다가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이거 35 TDI, 뭐 45 TDI, 55 TDI. 맞습니다. 그러면 35면은
작은 거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로는 60까지 나오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우디 Q3 엔진 소리입니다. 아, 지금요 벤츠 GLA 클래스 소리가 나오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비슷하네요. 아, 이거 딱 들으면 이걸 아마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디젤 특유의 소음은 들리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들으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껏 비교 시승한 차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 기자는 어땠습니까?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 소리는 이제 차 바깥에서 들은 그렇죠. 소리고요. 네. 실내로 들어가면 소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두 차 엔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연료를 뿜어내는 압력이 벤츠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벤츠는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한 벤츠가 2,000바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2,000바까지 쓰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소음과 진동이 더 큰 게 맞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는 GLA가 오히려 더 조용하고 진동이 적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먼저 아우디 Q3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정혜연 리포터가 얘기를 하도록 돼 있네요. 네. 그럼 먼저 아우디 Q3부터 타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왜요? 이런 감성 품질을 느껴봐서 진짜 앞으로가 걱정이 되네요. 진짜 한 번 올라간 눈높이가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역시 아우디입니다. 지금 Q3 실내에 들어왔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는 깔끔함보다는 뭔가 굉장히 정교하고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깥쪽에서 담백함을 추구했다면 실내에서는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자랑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츠랑 대조적이라 재밌네요. 벤츠는 바깥쪽이 반짝거리는데 아우디는 안쪽이 오히려 반짝반짝하네요. 반전의 매력을 노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이거 썬루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뭐 전면이 다 이렇게 썬루프로 다 덮여져 있어서 다 열 수가 개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네. 끝까지 다 네네. 개방이 되나요? 끝까지. 커버는 절반만 열리는 거죠. 약간 속은 것 같아요. 다 열리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열린 유리창을 수납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아우디 차량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아우디 차는 장점인데요. 어떤 차를 타든지 기능을 조작하는데 크게 망설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우디를 탔던 경험이 있다면 같이 쓰는 부품이 많은 데다가 조작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갖고 모드가 오토, 다이나믹, 에피션시, 컴포트. 그래서 이피션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연비 위주의 주행을 도와주는 거고요. 다이나믹은 이제 들끓듯이 달리고 싶을 때. 너무나도 이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네. 우리 정혜연 리포터가 네. 직접 이게 사실 소형 SUV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한테 참 어울려요. 그럼요. 근데 그 키 큰 여성분에게는 또 조금은 좀 작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한테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뭐 딱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운전해 보시니까. 뭐 좀 심플하고 뭐 외관적으로는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웠을 때는 뭔가 이렇게 천장에 제 머리가 닿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나름 지금 차가 작다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키가 크다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두 차 비교는 우리가 또 벤츠 GLA 클래스 시승을 좀 더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떠나야죠. 그렇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GLA 클래스 함께 시승기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벤츠 GLA. 사뭇 다르네요. 냄새도 다르네요. 좋네요.
지금 타고 있는 벤츠 GLA 같은 경우는 좀 앞좌석이 낮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앞유리 양쪽을 잡고 있는 기둥이 굉장히 낮게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쪽 눈앞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더 폐쇄적인. 이것도 키 큰 분들은 좀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키가 큰 분도 그렇고 또 키가 작아서 의자를 당기는 분들은 타고 내릴 때 이제 이 기둥 같은 경우를 좀 고개를 피해서 타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그 벤츠에는 기어가 없어요. 운전대 레버가 하나 나와 있고. 뒷부분에 레버가 나와 있고 여기로 버튼식으로 고집이 대단한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벤츠만의 이 고집도 묻어나고 이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뭐 사실 흠잡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뒷좌석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팔걸이가 있을까요? 팔걸이가 있네요. 여기는 한 명이 더 탈 수 있도록 목받침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느낌은 정말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하고. 벤츠에서 자랑하는 소재긴 한데요. 이게 인조 가죽입니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가죽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인조 가죽과 진짜 가죽을 구별하는 법은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미세한 주름이 생기면 그거는 진짜 가죽이에요. 그래서 몸에 닿는 부분 보세요. 우와. 연료 분사 압력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GLA 실내에서는 좀 더 걸쭉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데 이 어떠세요? 스포츠카와 SUV의 중간 단계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은 SUV라고 하긴 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김 기자는 GLA 클래스 특징 이건 뭘 꼽을 수 있어요? 일단 벤츠는 SUV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SUV라기보다는 해치백에 가깝습니다. 모양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츠 중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벤츠. 가격대가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벤츠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벤츠 브랜드는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GLA는 퍼블릭 벤츠다.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대중적인 벤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우디 Q3 대 벤츠 GLA 클래스. 두 분이 생생하게 라디오 시승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야 됩니다. 바로 여쭤봅니다. 난 이 차 이것이 좋다. 난 이 차 이것이 싫다. 자, 김기범 기자. Q3와 GLA 클래스 난 이것 때문에 좋다. Q3는 사륜구동, GLA는 아담하다. 라디오 레이싱걸 정윤 리포터. Q3는 개방감이 좋다. GLA는 디자인이 예쁘다. 그렇군요. 자, 이 차 이것은 바꿔야 된다. 싫다 하는 부분.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죠. 먼저 김기범 기자부터 Q3와 GLA 클래스 난 이게 싫다. Q3는 트렁크가 좁다. GLA는 무늬만 SUV다. 자, 트렁크 잡아 늘리고 무늬를 SUV로 바꿔라. 자, 이번엔 라디오 레이싱걸 정영훈 리포터. 아쉬운 점. 아무래도 높이가 좀 낮다. GLA 같은 경우에는 기어 레벨이 없다. 네. 없진 않겠죠? 없진 않은데 항상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던 차만 타다가 저는 오른쪽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티어링 칼럼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네네. 보통 우리가 많이 있는 위치에 없고 기어 조작하는 장치가 운전대 옆에 붙어 있어요. 조그만 레버로. 그렇죠. 와이퍼 이렇게 조작하는 그쪽에 있는데요. 중간에 보통 기어 레버가 있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거길 더듬게 되죠. 그렇죠. 정현 리포터도 그날 많이 더듬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저도 가끔 벤츠 시승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네. 자, 그럼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오늘의 배틀 주인공 아우디 Q3 벤츠 GLA 클래스 객관적인 스펙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스펙 배틀. 아우디 Q3 35 TDI 벤츠 GLA 200 CDI 스펙 배틀. 먼저 최고 출력입니다. 아우디 Q3는 177마력, 벤츠 GLA는 136마력으로 Q3의 출력이 더 높습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아우디 Q3는 38.8kgm, 벤츠 GLA는 30.6kgm로 주행 성능도 Q3가 약간 뛰어납니다. 이번엔 가속 성능 배틀,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봅니다. 아우디 Q3는 8.2초, 벤츠 GLA는 9.9초로 가속 성능 역시 Q3의 승.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우디 Q3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1km로 고속도로에서는 16.2km까지 향상되는데요.
벤츠 GLA의 경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2km로 고속도로에서는 19.5km까지 올라갑니다. 연비 배틀에서는 벤츠 GLA가 Q3에 비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상 아우디 Q3 3호 TDI, 벤츠 GLA 200 CDI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자,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아우디 Q3와 벤츠 GLA 클래스 100점 만점에 몇 점 기대됩니다. 아우디 Q3의 점수를 공개하죠. 먼저 김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0점입니다. 80점. 정윤 리포터. 78점입니다. 78점. 자, 그러면 이번에 GLA 클래스입니다. GLA 클래스 100점 만점에 김기범 기자는 몇 점 줬습니까? 75점입니다. 75점. 정예원 리포터는? 저는 74점 드립니다. 74점. 자, 그렇게 되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 아우디 Q3 158대 벤츠 GLA 149점. 깔끔하다 계산. 아우디 Q3가 판정승이 난 겁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 개편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인기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지금 특히나 이 라디오 시승기 장안의 화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 시승기를 하는 김기범 기자와 정예은 리포터가 어떤 사이냐?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만큼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아, 네. 개편 첫 차 어떤 차일지 힌트 한번 주세요. 차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벌렁벌렁. 벌렁벌렁 됩니다. 꿈에 그리던 차? 아, 드림카. 그렇죠. 아, 무엇일까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 이슈. 어려운 얘기는 가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이야기. 자동차 업계 아주 뜨거운 이야기를 알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지행이 되고 싶은 남자 박진우 기자입니다. 뭐 하나씩 꼭 생각해와요. 자, 핫이슈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또 속보 나갑니다. 바로 카조타 퀴즈 나가는데 오늘 라디오 시승기 아우디 Q3 벤츠 GLA 클래스였습니다. 최근 가족 나들이 캠핑 늘어나면서 이거로 불리는 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일반 승용이나 스포츠 등 여가 생활에 맞게 다목적으로 제작된 차를 일컫는 말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SUV, 2번 YTN, 3번 SES.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우리가 문제 좀 아리까리 할 때 아닌 거부터 지우면 되는데요. S로 시작하는 거, 아닌 거, YTN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힌트라고 주신 겁니까 지금? 일단 뭐 아리까리 하니까. 일단은 뭐 하나는 뺀다. 네. 그러니까 30% 확률에서 이제 50% 높여놨다. 네. 네. 그냥 막 던지는군요. 자, 파리모터쇼 현지 다녀왔어요. 네, 우리 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에 이제 파리 모터쇼가 개막했는데요. 세계 5대 그리고 유럽 3대로 꼽히는 모터쇼에서 다양한 차종들이 조금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파리 모터쇼가 열리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영국, 네. 영국이 아니죠? 영국 나라를 바꿔요 통째로. 네, 프랑스와 독일에서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 싸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파리 하면 우리가 또 샹젤리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술의 도시. 예술적인 차 알았습니다. 올해 뭐 한 3달 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신차를 내놓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이 파리 모터쇼는 다음 연도에 출시될 컨셉트카가 아주 총출동하는 모터쇼로도 유명합니다. 아, 프랑스에서 열렸으니까. 네.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컨셉을 많이 내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차들이 아주 예술적인 그리고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작품에 가까운 자동차들 많이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참 눈이 즐거운 모터쇼였습니다. 네. 그 프랑스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한때 너무 프랑스적인 감성으로만 자동차를 만든다. 네. 아트카만 만들어서 이게 잘 안 팔린다. 그랬는데 최근 어떻게 좀 디자인 경향이 조금 달라졌나요? 디자인 경향이 예전에는 라인을, 그러니까 선을 많이 써서 좀 복잡한 디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선들을 줄이면서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눈에 보기 좋은 디자인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렸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만 장사하자니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저기 많이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디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역시 뭐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들 수 있는데요. 네, 친환경. 네, 뭐 아무래도 이 친환경 기술이라는 게 지구 전체로 본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친환경 기술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죠. 나쁘면. 그리고 또 규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 좋은 차 타야 기름값 아낄 수 있으니까 또 연비 좋은 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연비 좋은 차를 찾자니 또 비싸요. 처음에는 구입을 했지만 가급적 운행할 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야 상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알려진 만큼 상세율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연비 좋은 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모터쇼에 뭐 1리터 카, 2리터 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리터에 100km 간다, 2리터에 100km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요새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주행거리 한정돼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쉽게 설명해 갑시다. 이름 자체에 이 플러그라는 말이 들어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 뭐 일반 콘센트에서도 전기 충전이 가능한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면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장착해서 부족한 동력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충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그런 기술이 개념인데 이 차는 전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는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엔진을 돌려서 네. 일반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아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주행거리 짧은 거. 그렇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리터로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차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이 선보인 XL1이라는 차가 있었고요. 네. 뭐 이에 질세라 프랑스 회사들이 이번에 르노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00km 갈 수 있다는 이오랩이라는 차를 선보였고요. 1리터에 100km를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리터 카라는 것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푸조와 시트로행이 각각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죠. 네, 이 압축 공기가 이제 아주 응축돼 있는 공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갑자기 팽창시켜서 네. 이 발전기를 충전하는데,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공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 배터리가 충전될 것이고 여기서 배터리가 충전된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 모터를 돌리는 것인데요. 압축 공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해서 에어플로우 혹은 하이브리드 에어라는 기술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차는 주목받았나요? 우리나라 차 역시 뭐 유럽에서 가장 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심 좀 받았는데요. 네. 재밌었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아차 더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차의 부스가 훨씬 컸다라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요. 기아차 왜 잘 팔림 거기서?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 조금 유럽 스타일이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뭐 업계 어떤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전에 그 모터쇼 현장 가가지고 그 유럽 소비자나 기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아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 그랬더니 워런티가 좋답니다. 7년 7만 마일인가? 뭐 10만 마일인가?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3년 동력계는 5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긴 7년 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국산차하고 뭐 차별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지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친환경차는 어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 회사들 친환경차 소개는 좀 소홀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 연비와 관련해서 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비 높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유럽에서 역시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비춤으로 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쟁 업체들 이미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차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친환경 기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들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 강하게 들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판매를 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1억이 넘죠. 1억 5천만 원이고요. 네. 제가 실제로 타봤는데 뭐 그렇게 지금 뭐 거리를 다닐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할 이제 정도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라는 건 사실 판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미지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도요타가 수소연료 전지차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7천만 원대입니다.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됐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소비자 판매를 위해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 거고 네.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좀 이미지적인 측면만 강하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네.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한다면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의 기아차가 이 친환경 기술로는 왕따 당할 수 있다. 개인적인 소회. 가서 직접 보니까 개인적인 소회.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는 어떤 친환경 기술도 친환경 기술이지만 파리 특유의 뭐 분위기 같은 것도 아주 좋아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취재하고 올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비행기 놓친 적 있었죠? 네, 파리에 취해가지고 비행기 놓쳤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100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카조타 퀴즈의 정답은 1번 SUV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도 고민이 있습니다. 전기차 산다고 무한정 비용 지원 못하겠답니다. 세계 2위 부자 나라지만 돈 걱정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전기차 105대 비용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돈 무한정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제조사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반전 드라이빙 뮤직, 홀로서기 하는 제조사를 위한 노래, 서주경이 부릅니다. 쓰러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가 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주타는 이제 파킹. 쓰러집니다. 그댄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